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우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 또는 그 이상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 등기부 등본 정도는 볼 줄 아셔야 내가 물건을 정말 올바르게 잘 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타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꼭 뭐 공인중개사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닌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기타 시간 뭐 이런 거에서 좀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고등학생 정도? 이럴 때 한 여가 시간으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려면 발급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손쉽게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컴퓨터 화면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요, 이제 인터넷 등기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사이트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뭐 아이디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제 거 한번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할 수도 있고 발급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발급한다라는 거는 어디 뭐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발급하기를 하셔야 되고요. 비용이 1,000원 있습니다. 네, 단순히 내가 이제 확인이나 정보 열람차 본다, 열람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700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람하기 이제 클릭하시고요. 열람하기 하면은 해당 물건지에 이제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편 검색이라고 통합적으로 이제 검색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뭐 소재, 집번호로 찾는 거, 도로명 주소, 그다음에 부동산마다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고유 번호라든지 지도까지 다 찾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재 집번호로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집번호로 많이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도 토지가 있고 집합 건물이 있고 뭐 각각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지 지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공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공 건물에서 각자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 경우에는 집합 건물을 이제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뭐 일반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 뭐 토지는 A라는 사람인데 건물은 B라는 사람일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같이 띈다든지, 각각, 그래서 집합 건물은 등기부 등본을 한 통만 떼도 되는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두 통을 띄셔야 돼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이제 제가 유튜브 좀 살펴보니까 등기부 등본 열람하고 이제 뭐 발급받는 거 이런 건 설명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제가 뭐 설명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할게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나마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제가 이제 열람하는 방법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선택하시고 이제 주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주소 딱 적은 다음에 이제 공동담보, 전세 목록 이런 거는 이제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토지로만 이제 뭐 근저당이라든지 돈을 빌린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토지랑 같이 합해서 빌린 게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싶을 때는 공동담보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매 목록, 이 토지에 매매한 흔적이 있으면은 매매 목록 체크해 주시면은 얼마에 거래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산 폐쇄 조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 공동담보랑 매매 목록은 꼭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다 보세요. 그래서 다 체크해 주시고 검색을 하면은 해당 물건지가 나오고, 이제 비용을 결제하시면은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이제 열람해서 발급 받아 보시면요,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표제부는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표제부라 함은 그냥 단순히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이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재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 등기 원인, 이 토지가 이 건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 정보 때문에 주소는 다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토지를 산다면 그 주소가 계약서상 주소가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도 이제 대라고 되어 있으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면적이 몇 제곱미터라고 나오는데 이 등기부상에 있는 면적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네,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데요. 이 대장의 면적이 있고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이 있는데 두 개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다르냐면은 이제 등본은요, 이 등기부 등본은 이제 그 권리 관계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뭐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렇게 물건에 대한 정보 이런 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기관이 다른 거예요. 그 서류에 대한.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대장 소속,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더 정확한 거고 이 사법부, 이 등본은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전산화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수기로 옮기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오타라든지 착오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한 4, 50년은 전에. 그래서 물건이 토지를 봤을 때 옛날부터 거래가 한 번도 안 됐다. 그러면 대장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이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뭐 지방 같은 경우에 몇십 평당 몇십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뭐 한두 평 틀리면 한두 평 오차가 있다. 그러면 뭐 손해가 작지만 뭐 서울에 이런 토지에 뭐 종로나 이런 데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싼데 뭐 한 2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하는데 한 평만 틀려도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손해볼 수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분이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셔갖고 그 손해를 각각 몇 분의 몇씩 이렇게 나눠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은 참고 대상일 뿐 대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계약서상에 있는 거랑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제부가 넘어가면 갑구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갑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함.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하는데 어떻게 이전이 되었는지, 뭐 매매, 사고 팔았는지, 경매로 받았는지, 증여받았는지, 상속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갑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자의 명수, 그러니까 뭐 몇 명이 갖고 있으면 동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면 한 명만 이름이 있을 거고요. 두 명, 세 명이면은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여러 명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을 갑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이 분이, A라는 분이 여기 밑에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주소가 나와서 제가 이제 가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주소에 산 사람이 매매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정거를 가서 주소를 이제 정정한 게 나오고요. 2013년에 다시 이제 또 매매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허씨에서 김씨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매 목록이라고, 아까 매매 목록 제가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목록에 체크를 하면 여기에 가시면 이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그게 얼마에 거래됐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구에서는 이런 뭐 매매인지 경매인지 증여 상속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등기가 원인 어떻게 되는 거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뭐 지금은 일단은 봐서 갑구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경우의 수대로 다 한번 찾아봤는데요. 매매면은 여기 매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 경매로 뭐 물건을 받았다, 그럼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 나와요, 경매요. 여기 보시면 증여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상속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갑구에 표시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인데요. 을구는 뭐냐면 소유권 이해의 모든 사항을 말함.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요. 소유권은 아까 갑구는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사람. 근데 을구는 그 물건이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무슨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래서 뭐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건물 등기 떼보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을구가 없는 게 제일 깔끔한 물건이에요. 뭐 이해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깔끔한 물건이지만 이런 뭐 대출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양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을구를 봤을 때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셔서 아, 이 정도는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그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하나 얘기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8년 3월 2일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럼 뭘 설정했냐? 1200만 원을 이제 빌린 거죠.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채무자.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뭐 은행에서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서 1200만 원을 빌린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참고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에서는 1200만 원을 다 빌려준 건 아니거든요. 한 1000만 원 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빌려준 건 1000만 원이지만 1200만 원, 1300만 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20%, 130%더 많이 빌려준 것처럼 이 채권을 잡거든요. 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럴 때 은행에서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채권 최고액, 그래서 120%, 30% 빌린 것보다 더 많이 설정한다. 그래서 뭐 1금융권에서는 주로 120%를 많이 하고요. 뭐 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신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130%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빌린 돈이 뭐 130%면 3억을 빌렸다. 그럼 채권 최고액은 3억 9천 이렇게 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금액을 다 빌린 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상 없다라고. 그래서 이런 물건이 뭐 빌린 것도 없고 깔끔한 물건이니까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여기 열람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요.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 날짜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계약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시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중도금이 있다. 그럼 중도금을 입금하실 때 다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야 되고요. 잔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잔금을 주기 전에 바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요. 그 계약한 이후에 뭐 근저당이나 이런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계약하는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꼭 처음에 이거를 관가하고 뭐 그때 가서 안 하시거나, 근데 부동산에서도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이제 처음 계약할 때나 이제 뭐 잔금 때 한번 등기부 등본 더 확인하고 잔금 치르게 하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그래도 혹시나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꼭 계약할 때 열람 일시, 계약, 중도금, 잔금까지 그 전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 수가 나와요. 여기 1-2라는 거는 총 2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 1-10 이렇게 돼 있으면은 10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봤을 때 뭐 한두 장만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돼, 다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10장이 있으면 10장이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 수하고 열람 일시가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등본에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등본에 갑구에 보시면 이제 매매 원인이 나오잖아요. 등기 원인. 원인 중에 아까는 뭐 매매,
그 다음에 뭐 증여, 상속, 경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거는 상속이에요. 상속 받았어요. 이분들이 지금 보시면 3분의 1씩 한 분, 두 분, 세 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제가 이제 다 배씨니까 상속이니까 자녀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주소가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강원도, 한 분은 미합중국, 이제 미국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분들도 이제 상속 받았다라는 거는 뭐, 근데 여기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가려놔서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상속 받으신 분들이. 그럼 이제 상속 받으신 분들이 그 물건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은데 다 각자 이제 다 자녀분들도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이유가 이제 돈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받은 토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팔라고 하세요. 근데 팔아서 돈을 이제 각각 나눠야 이제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매매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경매 이런 것보다는 빨리 팔아서 아유 형제들끼리 빨리 얼마씩 나눠서 각자 쓰자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그래서 제가 상속을 하나 이제 얘기 드린 건데, 그래서 내가 등기금 열람했더니 상속이야. 상속인데 그 자녀분들이 또 이렇게 막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요. 뭐 이러면은 이 물건이 싸게 나왔으면 이래서 싸게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속받으면 뭐 농지라면 농사를 뭐 부모님이 지으셨다면은 이제 뭐 3년 안에 팔아야 이제 그 경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사업용 토지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빨리 파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 이런 부분이 있으니 상속 이게 자녀들이 많고 하면은 오히려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매 목록 제가 체크하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매매 목록에 보면은 이제 매매 목록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 물건이 몇 개가 있으면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번이면은 이 3개의 부동산 물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부동산 물건을 3,500만 원에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매수자인 거예요. 근데 매수자인데 제가 이제 토지가 만약에 얘를 나왔으면 두 필지만 나왔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두 필지만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등기부 등본에서 매매 목록을 떼어 보니까 이 앞 사람이 세 필지를 산 거예요. 근데 왜 세 필지 샀는데 왜 나한테는 두 필지만 얘기했지? 라고 보니까 하나의 필지가 작은 한 10평도 안 되는 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팔아야지 이거 왜 한 필지 10평 안 되는 거 이거 말 안 했을까? 그래서 이제 계약할 때 말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남겨두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남겨놓으세요. 뭐 팔리면 다 파시지.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몇 평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매입하게 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특별하게 이제 이 작은 평수까지 꼭 이 토지를 쓰는데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좀 더 비싸게 팔려는지 아니면은 뭐 그 코너에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지도나 이런 걸 보시고 이 매매운을 봤을 때 그 앞사람이 이제 뭐 같은 물건 파는 거라면은 요런 것도 확인하셔 갖고 말씀을 하시면 같이 똑같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 물건이 한 필지가 꼭 그대로 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평수가 뭐 크거나 활용도가 높아서 난 이건 빼고 파는 거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은 이게 막 10평 미만 이렇게 막 조금인데 이렇게 안 파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물건까지 다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매 목록도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매매 목록을 봐야지 이 물건이 이제 얼마 거래됐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2013년에 3,500만 원에 사신 거를 2016년 3년 정도 지났네요. 1,100만 원 정도 더 오른 거예요. 한 30% 정도 올랐네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된다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본의 비밀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고 싶어서 등기부 등본 이제 찍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아직도 기획부동산에 이제 토지를 많이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등기부 등본을 조금이라도 이제
볼 줄 안다,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좀 유혹에 안 당하실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확인 안 하시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2018년 말경이죠. 매매예요. 소유자 주식회사 경매 땡땡땡, 그러니까 이름이 이런 거예요. 주식회사 경매 뭐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소 나오고요. 거래가액이 4억이에요.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면 요즘에 뭐 경매회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분양하고 했는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경매회사라면은 땅을 경매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갖고 설명드릴 때 경매로 샀으면은 여기 경매라고 표시가 돼 있는다고 보여드렸죠. 근데 경매회사인데 뭐 매매로 땅을 샀어요. 뭐 경매회사라고 해서 꼭 전부 다 뭐 경매로 땅을 뭐 안 산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작부터 뭔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경매에서 경매로 싼 땅을 사서 이렇게 뭐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면은 매매로 산 거.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상호를 바꿔요. 올해 2월 달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경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름 바뀐 건 뭐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은 4억의 이제 물건을 사서 전체 물건을 보시면 이제 상호 바꾸고 이제 일주일 후부터 바로 이제 매매를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후부터.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166이면 한 50평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김땡땡 분에게 3,088만 5,960원에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보시면은 8331 제곱미터는 한 2,520평 되는데, 이걸 4억에 샀잖아요. 여기 4억에 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평당 한 15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15만 8천 원. 근데 이제 사신 분들이 보면 일주일 만에 사신 분들이 166 이제 제곱미터 50평인데 50평이 이제 3천, 아까 이 금액이었으니까 3천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나눠 보시면 평당 한 6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16만 원 정도에 산 토지를 거의 4배 가량 주고 사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안다. 이 토지가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보지 않으셨으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평당 16만 원에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나한테 4배 가까운 가격에 판다? 내가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금액이 뭐 회사 이윤도 있고 뭐 경비도 들어간다 해서 어느 정도 뭐 몇십 프로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쳐도 이렇게 막 3배, 4배 이거를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과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부동산 확인하거나 어떤 데인지 알려고 하면요, 이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꼼꼼하게 내가 볼 줄 안다라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등기부 등본을 이제 뭐 확인 안 하시고 보실 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도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상 찍는 이제 오늘 아까 오후에 열람함을 해보는 토지인데 아직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80명 가량이 샀어요. 지금 62만 원에. 그럼 이 회사는 이 4억을 사서 이제 거의 다 매매를 했던데, 얼마 안 남았던데 4억에 사서 16억에 파는 거잖아요. 거의 한 2월 달에 사서 거의 4개월 만에. 네. 뭔가 한 번에 큰 이득을 보려면 다 그런 토지는 그렇게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그에 맞는 투자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오늘 열람하고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고 보는 방법, 그래서 보는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실생활에 좀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토지 쪽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토지에 관련된 등기부 등본을 얘기 드렸는데, 건물에 대한 거는 다른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은 자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얘기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질문이나 이제 문의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